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전반적으로 변론을 쟁점을 정리하고 평의를 할 때 이 부분도 좀 주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문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주심 재판관이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한 총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누구냐? 유일하게 6명의 헌법재판관 중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극우적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분이 이제 계엄 이후에 사흘 뒤에 임명을 됐는데, 이분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박선영 위원장의 제부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인척관계만 되느냐 했더니 그냥 인척관계만은 아닙니다. 박선영 예전에 전 의원이죠. 이 주도했던 이 극우단체 정영식 재판관이 판사로 있을 때 기부도 했어요. 상당히 좀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재용 삼성 회장의 항고심 때 집행유예를 내려가지고, 당시 국민청원도 있었습니다. 뭘 이게 집행유예냐 이래가지고 국민청원도 있었던 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재판을 질질 끌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끄는 거냐라는 것보다 일단 그 주심 재판관이 뭐냐 제가 어제 좀 물어봤더니 MC 역할이라는 MC. 거예요. MC. 그래서 예를 들어 증인도 계속 불러줄 수 있고, 예. 그건 뭐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 코너 껴놓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본인이 만약 나선다 할 때 제가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본인 변론을 위해서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나 더 얘기할 거 있다, 이것도 얘기해야 된다, 저것도 얘기한다고 할 때 다 MC가 들어주시나? 맞겠냐는 거예요. 자, MC 권한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잠깐 여기 맞고 잠깐만요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분이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으로 2명이 됐잖아요. 그 수명 재판관은 뭐고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이건 또 컴퓨터로 돌려서 한 거라며요. 예. 그러니까 둘 다 하게 자동 됐는데 배당. 어쨌든 결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재판관 중에는 너무너무 좋은 결과라는 거예요. 예. 의도치 않게.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래 우리가 임명한 사람이 5명 넘으니까 우리 이건 기각 나올 거야 막 그렇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명확하면은 예. 어떻게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이 원하는 쪽의 결론을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박선영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 근데 재판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의 재판관들이 합의를 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분도 뭐 그렇게 본인의 고집이나 양심과 다른 판단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뭐 6인 체제에서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이분이 그래 내가 그냥 욕 뒤지게 먹고 이거 기각하겠어. 왜냐면 최소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위험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9인 체제가 된다면 이달 20일 넘어서 이제 인사청문회하고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임명할 걸로 현재는 좀 보고. 근데 방금 전에 권성동 의원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권성동 의원 주장이죠. 네. 권성동 그러니까 의원 주장인데 이게 무시할 수 있을 거. 일단 근데 9인 체제로 간다면 이분이나 뭐 사람들이 이거 큰 영향은 내란에 없죠. 대해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기각할 가능성은 적다. 일단 거기까지만. 예. 일단 거기까지인데 이제 그 좀 징조는 썩 그렇게 막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정영식 재판관, 윤석열 내란이 우두머리의 피의자가 된 분이 임명한 사람. 그게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오해가 있다면 전자추첨이라 하더라도 고사를 했어야죠.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표 변호사를 김홍일, 또 그 분의 방통위원장. 피의자의 선배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도 하고 그냥 쭉 챙겨줬잖아요. 그분이 또 해요. 무슨 뭐 탄핵 우정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법조인들이 다 그냥 내란 피의자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재판이 지연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MC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다 받아주고 거기에다가 지연 전략을 쓰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이 탄핵 이 심판에 대한 지연 전략이 다 이 말하는 일관성 있게 진행돼 버리고 있다. 그거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핵 소추 가결은 저는 사실상 탄핵 심판 인용이라고 봤거든요. 내란죄를 어떻게 헌재에서 뒤집어요? 예. 근데 이거를 최대한 늘리자는 것은 결국에는 좀 다른 게 있겠죠. 내가 죽더라도 나만 죽을 수는 없다.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런 전략이 있지 않나. 재판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도 같이 죽자.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들을 보면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거고 국회에서도 뭐 거의 청문회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론의 압박을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야 이렇게 좀 배려할 수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정 자체는 뭐 당연히 이거는 탄핵 심판 인용이다. 파면이 맞을 거다 보는데 문제는 시기겠죠. 시기. 예를 들면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럼 7인 체제로 하긴 그렇지 않냐. 다시 누군가를 임명한다면 그럼 나는 못 들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피청구인 측이 그럴 수가 있죠. 예. 윤 대통령 쪽에서. 저분들은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인데 다시 해야 되는 거 결정내는 아니에요? 맞냐? 다시 해. 뭐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받아들여지냐 여부인데 그만큼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불비가 이렇게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늘 야당할 생각만 하고 있다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왜 2달 넘게 이렇게 헌법재판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협조적으로 자기네들 관례도 깨고 두 자리 한다고 해서 이렇게 끌었냐는 얘기예요.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대표 추미애, 원내대표 우상호, 법률 전문가 박범계. 권한대행은 임명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오늘 똑같은 아니, 논리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논리를 주시면 돼요. 그땐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니 우리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논리를 줘야지. 그냥 공격만 하고 있어요. 내란죄랑 같냐? 뭐 이러게. 뭐 그렇죠. 그러겠죠. 내란하고 같아요. 그게 논리냐고. 논리가 어디 있어? 내란이 논리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프레임 근데 뭐 전쟁. 궁색하긴 해요. 저랑 왜냐하면 점심을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저 지난 사람이 말이 뿌려놓으면 돌고 돌아서 돌아온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앞을 못 낸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맞아요. 것인데 그게 좋아. 당시에도 원리 원칙을 깨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산해서 발언을 해버리니까 또 돌아와요. 또 솔직히 돌아와. 궁색은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맞아요. 이거를 궁금해 보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궁색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원리 원칙을 깬 주장들이었다. 당시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의견님 그거예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명 비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수 황교안 권한대행이 본인 스타일을 임명하면 불리하니까 그래서 임명하면 안 된다 해서 당시 8인 체제 하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근데 결정됐어요. 명분이 뭐였냐면 조속한 이 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였어요. 한 명 명분은 임명하고 그렇겠죠. 뭐 하면. 근데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한 명 없는 게 어차피 6명 이상 찬성이니까 반대나 똑같은 거 아니냐. 8명 중에 6명 찬성이 되니까 그렇죠, 너한테 그렇죠. 유리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서 안 한 거예요. 그 논리는 일견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6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렇죠. 되지를 않는 상황이니까. 이게 민주당도 그러니까 임명 추천을 늦게 한 게 좀 그렇고 또 재밌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렇지. 그 심리를 해달라고. 6명일 때도 심리를 해달라. 그게 라고 받아들여진 본인이 거야. 헌법소원을 낸 거거든. 원래는 받았지. 임명 안 되면 심리도 안 되는 건데 같은 편이었네. 탄핵 같은 소추된 편이죠. 이진숙 위원장이 나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나 빨리 심리해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어야 되는 건가 그럼? 근데 헌재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줬어. 할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인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심리가 조항을 또 가능하게 정지시켰죠. 된 거예요. 맞아요. 효력을.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받아 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반갑습니다.